별은 예로부터 테라 하늘 위에서 반짝이는 존재였다. 별은 수많은 로맨틱한 신화와 탐구의 욕망을 담고 있다. 점성학자들은 평생에 걸쳐 별자리와 천체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고, 샤먼과 두루드들은 유성의 모든 흔적을 해석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닿을 수는 없다. 닿을 수 없기에 하늘은 환상에 빠진 사람들의 귀착점이 되는 것이다. 이 땅에 있어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 6152.31m. 이게 바로 테라 하늘의 높이야. 라이트부가 탄 비행체의 마지막 기록이기도 하지. 아무도 협소함에 의문을 표하지 않아. 아무도 분노하고 당황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지. 사람들은 그저 이 콩깍지에 둘러싸인 콩알에 살면서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 그래서 몇백 년 전 우르스 시인의 그 허접한 시가 탄생하게 된 거야. 별깍지, 차단층을 그럴싸하게 꾸민 단어일 뿐이지. 차단층에 관한 모든 논문을 읽었지만 빅토리아와 라이탄의 학자들의 이론 구조는 너무 어설프고 허술해. 공간 압력에 관한 분석, 외부 물질부터 차이 및 차단층의 원리, 날가빠진 세대에 뒤떨어진 허점 투성이야. 아무리 개체정세를 자부하는 컬럼비아 학술계도 그저 이런 쓰레기를 조금 손보는 정도에, 아니면 아주 가끔 젊은 학자들이 학술 저널에 신기한 이론을 발표하는 게 다잖아. 그런 사람들은 하늘보다 자신의 타이틀과 연구수단을 노리는데 더 혈연이 돼 있을걸. 그리고 며칠 전에 발사한 실험 플리폼이 떨어졌어. 역시나 항상 차례장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 때문일 것 같아. 기초 공기역학의 돌변, 오래 지낸 환경의 폭넓은 혼란, 그리고 외부 동력의 급격한 악화, 전달 물질의 데이터 분석 결과는 제 주장을 거친 것들은 왜 신뢰할 만해. 에너지 전도 케이블도 설치했고 네가 전에 말한 포트에 연결했어. 그런데 크리스틴, 너한테 필요한 에너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너도 잘 알잖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문제없어. 알겠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리고 실험 플리폼을 추락하면서 문제가 좀 생겼는데 네 실종이 군부의 불안감에 완전히 불을 지펴버렸어. 아마 네가 맞이할 미래 중에서 죽음은 가장 자비로운 결과일지도 모르겠지. 그 정도는 별거 아니지. 네스티, 별 보는 거 좋아해? 딱히 닿을 수 없이 멀리 있는 것들은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야. 하지만 손에 닿을 수 없는 것들이 가끔 이상표가 되기도 해. 하지만 네 말도 한 가지는 맞아. 죽음은 내게 가장 자비로운 결과겠지. 약속한 물건을 내게 주기 전에 죽지만 마. 크리스틴 총괄. 조심해. 알았어. 고마워. 대령님, 이 명령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크리스틴을 감시하려고 보낸 특수원이 실종됐고 대령님은 그 소식을 막았다는 거군요. 제가 이해한 게 맞기를 바라죠. 윗선에서는 요원들이 크리스틴에게 당했다기보다 크리스틴을 따라 이 나라를 배신한 게 아닌지 무서워하는 거겠죠. 심지어 대령님까지 이 나라를 배신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틴을 찾는데
그렇게 혈하는 거였군요. 내 이전 복무 지역은 볼리바르였지. 1040년대 말 국방부가 지원한 연합정부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서마저도 걸음마 못된 아기처럼 굴었고 결국 우리 볼리바르 내전 개입은 실패했어. 그렇게 국방부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장군님은 무장부대의 총지휘권마저 내려놓으셨지. 국방부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선 아크 1호가 필요해. 나도 그걸로 잃어버린 자긍심을 되찾으려는 거고 이건 나한테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네가 내게 빈장 걸릴 일은 아니지, 버디랜드. 그만하시죠, 대령님. 그런 말에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이건 국방부가 왜 이렇게 급진적인지에 대해 설명도 안 되고 대령님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자네는 크리스틴에 뒤지지 않는 과학자라고 큰소리 치지 않았다. 그 똑똑한 머리로 생각 좀 해보지 그래. 당신들이 크리스틴에 대해 모를 일은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맡기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해 봤을 테니까요. 지금 상황이 엉망이라 해도 분명 대비책이 있을 텐데 당신들의 반응은 오히려 이상합니다. 당신들이 미친 게 아니라면 그건 크리스틴은 원인이 아니라는 거겠죠. 아니, 크리스틴은 그저 도화선일 뿐이군요. 퍼디난드는 경악에 찬 눈빛으로 블레이크를 바라보았다. 퍼디난드가 내린 결론은 자신조차 믿기 힘들었다. 당신이 부통령을 만난 이유는 크리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태도를 요구하기 위해서였군요. 라이트 부부는 하늘에 도전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미치광이들이야. 그리고 두 사람이 이 나라에 가져다 준 건 크리스틴 라이트라는 어린 미치광이뿐이지. 버디랜드, 난 자네처럼 재능 있는 사람을 존중해. 오히려 가끔씩 이 나라를 존중하지 않았던 건 자네들이지. 내 말이 틀렸나? 그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이 우리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면 무슨 동기가 있겠나? 데이터를 다른 나라에 팔아넘긴 것도 크리스틴에 대한 의혹 쪽에선 가벼운 정도야. 크리스틴에게는 이동도시에 큰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한 무기가 있어. 게다가 그것을 건네준 건 군부고 부모를 위한 복수라는 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겠군. 궁극적으로 아크 1호를 특별구 정부에 조준해 적의 부모를 부대접했다고 생각한 이 콜롬비아를 파괴할 테지. 정말이지. 태어날 때를 잘못 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 참.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 일을 잭슨이 메일랜드의 특수요원들이 모르고 있었을까? 내가 부통령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이 크리스틴과 나, 자네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나? 그런데도 예전에 시간 끌기를 시작한 거야. 내가 더 명확하게 말해주지. 볼리바르에서 실패한 뒤로 연합의회는 전력을 다해 군부를 억압하고 있었어. 그자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최고의 무기니까 크리스틴이 복수하든 배신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게 국방부의 스캔들이라는 거야. 그로 인한 손실은 의회에겐 허용범위 내라는 거지. 버디랜드, 자네는 그 대가의 일부분이 되고 싶나? 제게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아까 끝까지 따져 묻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었지. 이제는 날 위해 자네의 인맥을 동원해도 돼. 그 일을 회수하면 군부에서도 새로운 과학기술 고문을 초빙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면 나와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역사의 쓰레기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퍼디난드는 눈앞의 군인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상대의 눈에서 뭔가를
읽어냈다는 걸 확신했다. 그게 비웃음이든 위기든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잭슨 부통령은 이미 TV에서 전 국민에게 콜롬비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거라고 선언했지. 하지만 그 길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부통령도 콜롬비아를 위해 모든 걸 바칠 각오가 됐을 거라고 믿도록 하지. 테레톤 공장 가주 상황은 이렇다. 크리스틴에 관련된 부분은 내 추측일 뿐이고, 군부 측 반응으로 볼 때 얼추 맞는 것 같군. 국방부가 슈퍼무기를 통해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고 하든 크리스틴에게 다른 의도가 있든 트리먼츠가 에너지를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몰래 진행하고 있는 건 확실해.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가졌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미 마무리 단계야. 나도 그게 걱정이다. 사랴? 트리먼츠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적이 있었나? 아니, 한 번도. 트리먼츠에는 민간용과 상은용 두 개의 전력 시스템이 있는데 구역별 레벨 전력만으로도 몇 달은 도시 전체 시설을 가동하기에 충분해. 게다가 트리먼츠에는 과학기술 사람이 아주 많다. 다양한 신압 에너지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몇십 곳이나 되고 주변에는 정기적으로 트리먼츠에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이동 공급 플랫폼도 여러 개 있지. 켈스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있는 고층 빌딩의 거대한 유리 외벽에는 구름이 만개해 마치 이슬을 가득 머금은 나뭇잎처럼 유달리 맑아 보였다. 하지만 그래봤자 나뭇잎이다. 더 멀리 시선을 향하면 그 고층 빌딩은 수많은 초고층 빌딩으로 금세 사라진다. 또한 과학기술 전시관, 박람회관 같은 특별한 건물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 마치 숲속의 군락 같았다. 다만 올려다보는 하늘은 너무나도 넓었고 트리마운츠는 그저 나뭇잎 한 장에 불과했다. 아까 말했듯이 군부가 원하는 슈퍼무기든 크리스틴이 다른 의도로 만든 미지의 물건이든 프로젝트 호라이즌 아크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나 조작의 정확도는 상상을 뛰어넘어. 에너지 소모와 정확한 유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그 말은 콜롬비아 군부가 어떤 평가를 내렸고 크리스틴이 어떤 수단으로 군부를 속였는지는 알 수 없어. 심지어 크리스틴이 정확도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트리먼치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도 그런 대규모 에너지 집결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내 판단이야.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아마 단시간에 트리먼치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겠지. 마치 물컵에 커다란 스펀지를 넣은 것처럼. 아무리 크리스틴의 재능과 안목이 이 시대를 뛰어넘었다고 해도 현존하는 과학기술로는 절대 이걸 실현할 수 없어. 하지만 크리스틴도 공상에 빠진 미친 과학자가 아니다. 아니면 크리스틴이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고. 아까부터 사례를 탈씨는 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엿듣지 마. 그러다 들킬라. 아마 그 폭발한 공장에 관한 얘기겠지. 사례의 표정이 심각한 걸 보니까 랄랩이랑 연관이 있나? 박사, 사일런스도 트리만치 했지. 사일런스도 부르면 안 돼? 박사, 왜 이리 부족해? 알겠다. 나랑 로즈몬티스를 트리먼트 데려온 것 때문에 아직도 켈시한테 화난 거구나. 그건 우리 결정이야. 나 예전에 여기 와봐서 너한테 가이드 해줄 수도 있거든. 로즈몬티스,
또 그 편지 보고 있네? 괜찮아? 응, 그 사람이 날 돌아오라고 초대했어. 필라인 소녀의 손에는 얇은 편지가 지어져 있었다. 5분 전에 편지를 꺼내 조용히 읽었고 1분 전엔 다시 집어넣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당신을 바라봤다. 눈빛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으나 당신은 뭔가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다. 소녀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마치 책상 밑에서 구겨진 종이를 남몰래 펼치고 있는 것처럼. 이해가 전혀 안 되잖아. 소녀는 의혹스러워했고 고통스러워했으며 당신은 그걸 알아챘다. 나 또 잊어버렸어, 박사. 여기로 돌아오면 잊어버린 일이 기억날까? 근데 내가 뭘 잊었지? 기억이 안 나. 내가 기록했을 텐데. 난 알고 있을 거야. 로즈무스, 괜찮아. 한숨 잘래? 응, 힘들면 지금 바로 로도스로 돌아가자. 난 여기 남아야 해. 그러면 최대한 힘을 통제하고 떠올리지 마. 알겠지? 내가 있잖아. 그리고 나도 있어. 부탁한 자료는 가져왔나? 시간이 촉박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다. 최근 10년간 라일랩 엔지니어링과의 입안 및 시공팀 로스와 종결 보고서, 에너지과 오리진 맞춤형과의 실험 기록, 과학조사과의 탐사 보고서와 데이터 파일까지 예상보다 많이 가져왔군. 가져와도 지랄인가 결시. 과학조사과는 라일랩에서 특수한 편이다. 가성비나 효율 같은 기업의 논리로 따지면 과학조사과의 기여도는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다. 라일랩 시가에 들 수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일랩이 매년 극지각 연구 프로젝트와 과학 탐사 기술의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물론 에너지과나 구조과 등의 핵심 연구실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오히려 과하다고 할 수 있지. 과학조사과는 정기적으로 카시미어 구조대 평원의 지진 데이터를 채집해서 분석했고, 또 3일 끝없는 평원에 10개나 되는 관측소를 채웠어. 게다가 컬럼비아의 호수지대와 남부 저지대 사막을 빈번하게 탐사했고, 심지어 중거 항문제 폐허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것도 검토 중이지. 컬럼비아라는 젊은 개척자가 80모래가 사르곤의 스모보다 더 오래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과학자들이 탐험 정신으로 대지의 경기를 측량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게 더 적절하겠지. 마지막 몇 페이지는 트리먼츠에 관한 것인가? 트리먼츠? 본부 수지를 조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어딨다고. 현재까지 내가 읽은 모든 탐사 프로젝트에는 랄립 총괄을 서명했네. 크리스틴, 과연 이 소동은 우연히 트리먼치에서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트리먼치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걸까? 난 빙빙 돌려드는 설명이 아니라 증거를 원한다. 대충 짐작은 가는데 단서가 너무 난잡해. 현재 자료로는 이걸 뒷받침할 증거가 되기 어려워. 잠깐 휴식하도록 하지. 일단 이 페리트와 다시 얘기해봐. 분노하듯 크르르르! 결세, 엎드려! 어때? 몸에 잘 맞니? 그건 전에 오리지널 마취 응용과에서 개발한 최신 장비야. 내가 손을 좀 봤으니 네 몸에 딱 맞을 거야. 드론의 연동 장치는 쓸쓸할 수 있겠지? 네. 이리 와. 렌즈 끼는 거 도와줄게. 네. 으차, 다 됐다. 어디 보자. 아주 좋아.
전혀 딴 사람이 됐네. 렌즈 끼는 건 괜찮겠니? 아직은 좀 불편해요. 하지만 코에 느껴지는 무게감이 사라져서 나쁘진 않네요. 안경을 벗으니까 뭔가 더 세련돼 보이는걸.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구나. 저는 다른 쪽으로 애들을 더 놀라게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성격이요. 이번 기회에 한번 노력해보렴. 이미지 변신의 힘은 생각보다 크단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리고 13국의 봉사는 단기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 넌 이미 병사를 눈에 띄었으니 움직이기도 불편하겠지? 다행히 이렇게 이미지도 바꾸고 장비도 업그레이드 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네. 감사합니다. 이 집 며칠 동안 비어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일부러 13국에 오셨나 보네요. 휴강으로 산 집은 맞지만 요즘 직원들이 다 바빠서 인적과 조임이 나도 찬스를 쉴 시간이 없었지. 아까 현장 근처에서 쌀먹이지 전달물질을 발견했는데 그걸 회사로 온 건가요? 전달물질과 테레트 공작의 폭발은 무슨 연관이 있죠? 아니지, 당신의 도움이 있었다면 도로시도 저 같은 일개 연구원한테 부탁했을 리 없겠죠. 버드에는 쫓겨났는데 설마 에너지과 외에 또 다른 과도 전달물질의 실험을 누르고 있는 걸까요? 현장에서 사례를 봤는데 라일러 사람이 몇 명이나 연루된 거죠? 한꺼번에 질문을 너무 여러 번 하는구나, 사일런스. 아쉽지만 난 네 질문에 답할 수 없단다. 너도 알겠지만 라일러의 조직 구조는 매우 명확해. 우리 총무실은 집행부서로서 주로 연구실을 지원하는 일만 하지. 우리 집은 마취용과든 에너지과든 우리 인적자원 조사과는 그 어떤 연구 프로젝트에도 관여하지 않아. 어차피 우리는 연구직도 아니고. 선생님께 당신과 총괄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라일랩에 합류하기 전까지 당신은 트리반치에서 가장 개판까지만 가장 성공한 투자자였다고 했어요. 한 번도 회의에 참여하거나 기획서를 본 적도 없고 심지어 프로젝트 소개를 듣지 않았는데도 당신이 투자한 프로젝트는 모두 기적처럼 성공이 됐죠. 당신은 그 어떤 기업에도 쏘갈 필요가 없으며 도리어 콜롬비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과학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총괄을 단 한 번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즉시 라일랩에 합류를 발표했다고 들었어요. 비즈니스에는 언제나 잘 포장된 신뢰가 있기 마련이지. 외부에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지만 솔직히 지금 이 나이가 되면 크리스틴에게 무언가 약속받을 필요가 없어. 난 그저 크리스틴님 후회를 많이 하는 걸 보고 싶을 뿐이란다. 크리스틴의 후회 그리고 내 후회 말이지. 게다가 나도 지금 그 아이가 어딨는지 잘 몰라. 넌 사무국기지에서 아주 잘해줬더구나. 도로시를 대신해 뒷수습을 하고 여기까지 추적해서 전달물질도 회수하고 너무나도 기특해. 하지만 사무국기지 사건은 여기까지만 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네 권한과 능력 범위를 벗어났어. 이 일에 말려들어서는 더욱 안 되고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긴장하지 마. 널 막으려는 건 아니야. 이해가 안 가요.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입사한 날 어땠는지 기억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색해하면서도 30분이나 연설했지. 사실 난 기본적인 배경조사와 소질 파악만 하면 돼요. 그냥 형식적인 거지. 하지만 파르베스는 이미 너의 능력을 높은 점수로 통과시켰지. 그럼 왜 저를 막지 않은 건가요? 너무 진지했으니까, 사일런스. 난 진지한 과학자를 존중해. 라일랩도 진지한 과학자를 존중하고. 크리스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든 라일랩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결국엔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이어받아야 해. 너희야말로 라일랩의 미래니까. 인적과 조임으로서 난 마땅히 우리 주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 그래서 손을 떼라 하는 거란다.
하지만 네가 이 모든 걸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나도 말리진 않을 거야. 너의 선택을 존중하니까. 그게 다야. 그럼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답할게요. 전 조사를 계속 할 거예요. 로즈모티스! 거대한 충격파가 순식간에 다가왔고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필라인 소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긴장했다 오해했는지 소녀는 움켜쥔 주먹을 펴고 당신을 끌고 뒤로 물러났다. 이와 동시에 붉은 사브라 소녀는 당신을 스쳐 지나갔고 뒤이어 화염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나한테 맡겨. 로즈마티스, 넌 박사를 시켜. 이런 쇳덩어리들 정도는 이 몸이 화해물은 모질이 녹여버렸지마. 물러서 이프리트. 그림자 하나가 갑자기 이프리트 앞을 막아섰다. 두꺼운 칼슘 결정이 순식간에 펼쳐지며 견고한 벽이 되어 기동장갑의 공격을 막았다. 순간 격렬한 충돌음이 폭발하며 공기 중에는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리야! 상황도 모르는데 쫓을 필요는 없어. 박사, 다친 곳은 없나? 난 괜찮아. 자료가 모두 파괴됐다. 양동 작전을 즉시 타격한 걸 보면 상대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 이 거점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우리를 막을 명분이 있는 사람은 더 적고 게다가 습격한 건 라일랩의 양산은 기동장갑이다. 라일랩 내부 사람인가? 확신할 수 없어. 군부는 생각보다 라일랩에 깊이 침투했다. 불안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는 걸 보면 오히려 놈들의 수법과 더 비슷하지만 아무튼 너의 방향이 옳았다는 거군. 우리가 조사하길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자극하고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에 도달했다는 거겠지. 어찌됐든 배후에는 녀석에게 반드시 댓글을 치르게 할 거다. 사리야, 왜 이렇게 화남? 그의 분노에 판단이 흐르지 않도록 해. 만약 크리스틴이 이미 에너지화 문제를 해결해서 군부와 연락을 끊은 거라면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서 그 에너지 핵심을 찾아야 해. 아마 군부가 통제하는 에너지 우물에서 그리 멀진 않을 테지.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내가 한 가지 가설을 내렸어. 최대한 찾아봐야겠지만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해. 내가 라일랩에 다녀오지. 사리야! 나도 같이 가! 안 돼. 너까지 돌볼 여력은 없다. 당분간 트리먼치에서 떠날 수 없을 테니 너는 아무데로 가지 말고 얌전히 박사 곁에 있어. 하지만 적들이 이미 찾아왔잖아. 게다가 방금 난 박사를 지켰다고. 넌 아니 잘해주었다. 내가 없는 동안 박사를 잘 지켜줘. 너도 다치지 말고.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엄청 조용하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왜? 심심해? 아니 그냥 좀 적응이 안 돼서. 방에 돌아온 뒤 정확히 말하자면 사례와 헤어진 뒤로 이프리트는 계속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주 정교하게 만든 기하학 부품이 흩어져 있었다. 호텔에서 선물한 트리먼츠의 도시 모형이다. 로즈먼티스와 이프리트는
각자 소파 한 구석에 앉아 띄엄띄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당신은 두 손을 바라만 보았고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럼 같이 트리먼츠 조립할래? 꽤 어려워서 시간 좀 걸릴 거야. 이미 두 번이나 했어. 벌써? 이미 기록했어. 공책에 엄청 어려운 단계들도 있어. 구역마다 건물 밀도가 아주 높고 죄다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기 쉬워. 하지만 다 기록했어. 넌 뭐든지 다 기록해? 응,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뭘 기록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 박사, 하미야, 닥터 켈시, 블레이즈, 위디,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사람들과 일. 케나겐 복도 길을 잃었다. 오빠들은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지만 아주 믿음직했다. 그들은 금방 찾아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다. 오빠들의 머리 뒤에도 비슷한 상처가 있다. 마치 이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내가 어제 화초에 일일이 표기를 한 것처럼. 오빠들? 뭔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만 생각해. 긴장 풀고. 난 너보다 좀 더 낫긴 하지만 엄청 나은 건 아니야. 기억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계속 삑삑거리던 기구, 그리고 온통 하얀색으로 칠해진 방이 생각나. 겹겹이 쌓여있는 게 사람을 놀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지은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짜증나네. 그런데 또 사일러스와 사리아가 내게 했던 말과 행동은 제대로 기억하고 싶단 말이지. 그럼 방금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네, 사리아는. 그런 셈이지. 네가 다칠까봐 걱정한 게 아닐까? 닥터 켈시도 박사한테 같이 아크이를 찾으러 가자고 하지 않았잖아. 사일런스는 나를 사리아와 못 만나게 하고, 사리아는 내가 따라가서 돕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방해될까봐 걱정은 아닐 거야. 예전에 날 지켜주지 못해서 어쩌면 날 아직 어린애를 보고 투정 부리는 거라 생각하는 거겠지. 둘 다 이해는 돼. 하지만 난 이런 느낌이 너무 싫어. 왠지 알 것 같아. 정말? 응. 로도스를 떠날 때 블레이즈랑 위드가 계속 날 말렸어. 블레이즈는 편지를 태워버리려고 했고, 결국 하미아와 닥터 켈스가 동의하기는 했지만 내가 콜롬비아로 돌아오는 걸 원치 않는 게 보였어. 엄청 걱정했거든. 사리아도 똑같을걸. 어른들은 다 똑같아. 하지만 난 내가 잊은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 더 많은 걸 잃는다 해도 난 돌아와야 했어. 이게 내가 확신하는 유일한 일이니까. 넌 나보다 기억력이 좋으니까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더 잘 알 거야.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컬럼비아에 이 트리만치에 돌아온 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란 거지. 기분이 많이 나아졌어, 로즈몬티스. 일이 끝나면 우리들이 박사한테 휴가 내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까? 이프리트, 그거 플래그? 에? 아니야. 트리만치 하늘은 늘 흐린데 요즘은 날씨가 좋아. 내가 가이드 해줄... 아니다. 넌 이미 트리만치를 두 번이나 조립했으니까 나보다 더 잘 알겠네. 좋아. 켈스가 돌아왔나? 내가 문 열게.
너는 단숨에 초대형 핫도그를 4개나 먹던 그 팀맨이잖아. 드디어 실상국을 벗어났다. 여러 점에 준 최신 장부 덕분이야. 그런데 드론의 프로펠러는 어떤 고성능 광학자료를 만든 건가? 은신 효과가 훨씬 좋아졌네. 감지 범위도 2배로 늘었고. 이제 뭘 해야 하지? 전달 물질. 이게 유일한 단서인데 뭐 어디로 통하든 진실에만 가까워질 수 있으면 돼. 구구역에 접근한 뒤로 전달물질 반응이 더 격해졌어. 저 앞은 내 기억으론 저 공업단지는 정부계약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곳인데. 윙. 은빛샘, 불규칙, 기하학 물체가 윙윙거리며 공중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이것 또한 전달 물질이지만 손에 있는 것과는 뭔가 달라 보였다. 사일런스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방 한가운데 한 연로한 카프리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전달 물질은 부르르르 들은 듯 공중에서 커다란 원을 그리며 가볍게 그의 어깨에 떨어졌다. 오랜만이네, 사일런스. 아주 활기차 보이는군. 사일런스는 손에서 날뛰는 전달 물질을 품에 넣고 천천히 다가갔다. 선생님, 사무국 기지부터 여기까지 쭉 찾아온 건가? 예전보다 많이 용감해졌군. 그런데 여기서 수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도로시를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네. 아주 잘했어. 퍼디랜드는 너무 성급하고 도로시는 너무 고집불통이라 자네가 없었으면 사건이 지금처럼 끝나긴 어려웠을 걸세. 선생님, 궁금한 게 많다는 건 알고 있네. 일단 저쪽에 있는 결정 유닛을 가져다 주게. 사일런스는 옆에 있는 실험기기를 챙겨 파르비스가 가리킨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결정 유닛을 단말기에 입력부터 연결했다. 파르비스는 이미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더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모니터에서는 복잡한 방정식이 빠르게 연산되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사일런스는 그제야 파르비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명령을 내렸고 자신 또한 너무 자연스럽게 때렸다는 걸 깨달았다. 난 지금 몹시 바쁘지만 자네가 기특하게도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대답해 주겠네. 다들 전달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대체 전달물질로 뭐 하는 거죠? 전달 물질은 미션 진동에도 아주 예민하지. 신경 신호를 수신하고 인코딩까지 할 수 있어. 도로시는 전달 물질이 전통적인 아치 유닛을 대체로 하는 새로운 매개체가 되어 이것과 연결된 사람이 완전히 평등한 개체가 되길 바랐던 것일세. 하지만 버디랜드는 이러한 초개체의 특성을 이용해 거리의 개념을 뛰어넘은 초정밀 무기 발사 장치를 만들려고 했지. 선생님은 사실 사모기지의 일을 알고 계셨던 거네요. 파르비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일런스는 선생님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는 외면하지도 귀찮아하지도 않았고 그저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그 연구를 알고 있었다면 선생님은 어느 쪽이었나요? 도로시, 퍼디난드, 아니면 총괄? 그것도 아니면 정말로 회사 탕비실에서 도는 소문처럼 구독과 주임은 그저 미신나 지으며 처세술로 먹고 사는 늙은 염소인 건가요? 난 그 누구의 편도 아닐세, 사일런스. 내가 그들을 도운 건 퍼디랜드든 도로시든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고 다들 꿈과 열정이 가득한 젊은이이기 때문이지.
자네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누구의 편도 되지 않는 건 그래봤자 다들 평범한 과학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지.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 이 평범하고 나약한 시대를 뛰어넘을 순 없다네. 그럼 선생님은요? 전달물질로 뭘 하시려는 거죠? 자, 사일런스. 그 질문은 이미 자네 인지 범위를 넘어섰네. 대답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처음부터 설명해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걸세. 음, 하지만 여기 남아있어도 좋네. 자네는 내 가장 훌륭한 학생 중 한 명이니까. 곧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실험 환경을 갖게 될 걸세. 모든 필요한 재료와 촉매 조건도 갖춰질 거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마쳐야 하네. 이건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실험이 될 걸세. 진정으로 위대한 성과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는 거지. 그 실험은 더 이상 변합하지도 나약하지도 않고, 그 실험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날로 평범해지는 이 모든 걸 구하게 될 것이네. 이것이야말로 과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사무국이제 개척자들, 그리고 테레토 공장의 노동자들. 선생님, 당신들의 연구는 이미 수많은 무거운 세름을 해쳤어요. 계속 이렇게 더 많은 세름을 해칠 건가요? 그게 과학일세, 사일런스. 과학자로서 우리가 고민할 건 단 하나야.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느냐. 대를 위한 소의 희생. 그것뿐이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버거우니까. 바르비스의 말투는 매우 담담했다. 정확히는 조금 무심한 정도였다. 모니터의 방정식은 아마 전달물질과 관련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바르비스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사일런스를 향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분노. 사일런스는 지금 자신의 기분을 확실하게 느꼈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 예, 그렇군요. 어쩐지 서리어 씨와 켈시 씨랑 연락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김혜원 박사님, 당신에게 부탁해도 마찬가지겠군요. 켈시 씨에게서 당신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월 한번 참 빠르군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아, 그런데 혹시 제 모습이 무서우신가요? 아까부터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요. 몸에 녹이 슬면 피부병이라 해야 하려나? 아, 정말 많이 변했군요, 박사님.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죠. 게다가 지금의 당신과 회포를 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메이랜더 재단은 로도스 아일랜드가 군부의 부통령 암살을 막아주길 바랍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군요. 우리도 방금 얻은 정보입니다만 내일 잭슨이 러일랩을 참관하러 갈 겁니다. 블레이크는 그때 손을 쓸 것이고요. 켈시 씨가 아마 프로젝트 호라이즌 아크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 줬을 테니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로도스 아일랜드는 메일랜드 재단과 같은 편에 서야 합니다. 이건 켈시 씨와 이미 약속했고 로도스 아일랜드가 트리만치에 들어오는 조건이기도 하죠. 메일랜드 재단과 협동해서 군부의 만행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메일랜드 특수요원은 충분하지 않나? 역시 매우 침착하고 예리하시군요. 이 점은 제 기억과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메일랜드 재단은 최대한 잭슨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미 사람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죠. 러일랩 참관은 발표 이후에 일정 중 하나라 당일의 모든 일정은 전부 생중계될 겁니다.
만약 자기과 우리 요원이 대중들 앞에서 맞붙기라도 한다면 암살에 성공하지 못해도 블레이크는 바로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트리먼치를 즉각 통제할 것입니다. 지금의 13구역처럼 말이지요. 저나 메이랜드 재단이나 남의 승부수에 휘말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붕괴의 징조니까요. 그냥 이렇게 나한테 맡긴다고? 이건 메이랜드가 로도스 아일랜드에게 하는 부탁이고 당신은 로도스의 박사셨습니까? 켈시도 당신을 믿는다고 한 이상 저도 의심할 여지가 없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박사님. 함께 잘 해보시죠. 메커니스트가 트리먼치 없는 게 아쉽네. 아무래도 사리와 연락해봐야겠는데. 박사, 나랑 로즈모드스가 자기가 잡을게. 켈스는 아크의 입구를 찾고 있고 사리아는 자료를 가지러 라일랩에 돌아갔잖아. 박사,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설마 너도 사리아는 사일런스처럼 나를 어른의 꼬맹이로 보는 거야? 박사, 그동안 날 데리고 수많은 임무를 완수했잖아. 몇 년만 더 있으면 내가 정의 오퍼레이터가 될 수도 있어. 로즈모티스는 이미 됐지. 아무튼 날 호텔방에 남겨두고 내봐. 확 다 불질러 버릴 거야. 너한테 어떤 힘을 줄지 고민하고 있었어. 야, 앞 똑바로 보고 다녀. 그렇게 다니다 차에 치인다. 음. 떠나기 전에 증거할게. 사일러스 연구원. 당신은 아마 앤서리스를 돕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 앤소니는 마운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사이먼 컴퍼니와 하이드브라의 경쟁에서 사이먼사가 순수한 피해자라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지. 양측 모두 이미 상대방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는데 스미스 사이먼 쪽이 한 수 모자랐을 뿐이야. 그러니까 사이먼스가 하이드브로보다 앞서 손을 썼다면 오늘날 벙콜시티에 온 가족이 자리 잡은 건 사이먼 일가가 아니라 하이드브로 일가였을 거다 이 얘기지. 그렇다면 앤소니스는 정말로 그저 피해자일 뿐인 걸까?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앤소니스? 부인은 할 수 없겠군요. 하지만 이 세상에 만약이라는 거 없는 법이지. 나도 알아. 사일러스 연구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당신이 좀 알아줬으면 하기 때문이야. 만약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우선 무엇이 옳은지 알아야 해. 그리고 옳은 일을 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건 아니라는 것도 말이지. 에너지가의 오리진 마취용뿐 아니라 이 선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엮여있는지는 나도 정확히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너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라일랩과 만나게 될 거야. 다이아블랙 사태든 살모기지 사건이든 넌 라일랩이 더 이상 내가 광고에서 봤던 그렇게 훌륭한 회사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을 테고 심지어 계속해서 너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 필요하다면 나 이 오리지널 마츠 응용가 주임에 권한을 써줘. 내가 그 권한으로 다른 일을 해도 난 모른 척 해줄 수 있어. 도로시 주임, 난 그럴 생각이 없어. 사일러스, 명심해. 당신의 임무는 세무계지에서 잃어버린 전달 물질만 회수하는 거야.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을 만나면 언제든지 포기해도 돼. 자신만의 답을 찾기 전까지 적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게 과학일세, 사일런스. 과학자로서 우리가 고민할 건 단 하나야.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느냐. 대를 위한 소의 희생. 그것뿐이지.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버거우니까. 많이 침착해졌군. 하지만 눈빛은
아직 하이든 1호 실험실에 있을 때와 똑같아. 아프나이를 위해 분노하고 사질구레한 조작 문제로 나를, 심지어는 과학 그 자체마저 질책했지. 자네에겐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과학만이 변해야 하는 걸 변화시킬 수 있네. 과학은 시대의 발전을 이루지만 과학 그 자체의 발전은 극소수의 손에 달렸지. 이건 자연의 패러독스일세, 사일런스. 패러독스는 곧 비용을 의미하지. 자네가 원하는 단서는 이미 다 알려졌네. 하지만 사일런스, 자네가 뭘 할 수 있지? 어디서부터 질문해야 할지조차 모르잖아. 파르베스의 실험실을 떠난 뒤 사일런스는 구구역의 거리에서 반 시간이나 정처 없이 걸었다. 전달물질의 단수를 따라 여기까지 추적해 왔는데 지금 그녀는 뭘 해야 할까? 또 뭘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을 막아야 하나? 아니면 총구를 찾아 진실을 캐물어야 하나? 선생님의 말이 맞다. 어디서부터 질문할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막겠다는 말인가? 그녀는 분노했다. 하지만 분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콜롬비아 욕설! 거기 리베리 빨리 비켜! 트리먼츠 구구역의 아주 평범한 길목. 기사는 초조한 듯 시간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 남자는 반드시 10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했다. 그래야 까다로운 고객을 막을 수 있고 계약을 따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음 순간 남자는 갑자기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을 받았다. 허공에 보이지 않는 언덕이라도 있는지 차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방향을 틀었다. 또 갑자기 회전하기 시작했다. 물. 불현듯 나타난 물이 쇠사슬처럼 차바퀴를 묶어버렸고 통지를 벗어난 차량은 사일런스를 스쳐나가며 골목을 찌르는 마찰음을 냈다. 그리고 길바닥은 마치 비가 내린 것처럼 젖어버렸다. 괜찮아? 미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사일런스, 트리마츠 차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정신을 딴데 걸었다가는 바로 사고 난다고? 네? 뮤얼시스 아까 그건 마침 지나가는 길이었어. 감사한 살은 접어도. 참, 대체 그 미친 여자는 언제 건드린 거야? 그 여자 스타일이라면 더 직접적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방금은 그저 공기로 장난친 것 같단 말이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이해가 안 돼. 됐다. 그 정신 나간 여자가 무슨 짓을 해도 놀랄 거 없지. 오, 사이러스. 세우스도 언제 맞았어? 온도도 좋고 몸에 딱 맞는 게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담. 하마터면 모델을 볼 뻔했잖아. 그러고 보니 이프도 모델을 볼 뻔했지. 옷도 바꿨고 키도 많이 컸더라. 이프리트? 이프리트가 왜 트리먼치? 응, 로도스 아일랜드 박사랑 같이 있던데? 박사도 왔어? 응? 너희 같이 온 거 아니었어? 뮤엘시스의 놀란 표정이 너무나도 생생한 나머지 사일런스는 단번에 그녀가 온 이유를 알아챘다. 물론 뮤엘시스는 좋은 의도였다. 고층의 갈증에 힘을 내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연구원을 라일랩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하라는 거였다. 하이든이로 실험실, 사무국 기지, 드리톤 공장, 파르비스, 도로시, 야라, 뮤엘시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벽을 만나게 될까? 사일런스는 순간 처음으로 무력감이란 걸 느꼈다. 이프리트 박사는 어디 있어? 어머, 원래는 블레이크를 좀 방해하려 했는데 뜻밖에도 늙은 녀석까지 찾아냈네. 엘프는 너를 구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뭐 됐어. 작은 참새 한 마리 정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